제1장 훅. 인생에는 단 한마디 말이 경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김세라 중령은 평범한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707특임대대의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했다. 5명 중 3명이 첫 주에 포기하는 곳, 입에 담을 수 없는 임무를 위해 2년을 준비한 곳. 이제 그녀는 군 감찰부를 이끌었고 그녀의 잃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박준호 소령은 2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의 계급장이 문을 열고 입을 다물게 만드는 데 익숙했다. 시스템이 항상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김 감찰관을 다방년이라고 불렀다. 여성을 찻집 종업원으로 격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 명백한 성적 함의를 담은. 그는 자신이 권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감찰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증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문서들이 쌓여갔다.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행동 패턴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리고 서류가 군단장에게 도착했을 때 멈출 수 없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박소령이 소환된 날, 감찰실 앞복도는 조용한 증인들로 가득 찼다. 계급장이 찢겨질 때 20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얼굴, 그의 자세,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침묵의 문화가 마침내 깨지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단어 수 250. 제2장 서론. 새벽 5시 반, 김세라 중령의 알람이 울렸다. 20해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었다. 군인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다가갔다. 서울 외곽의 군기지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다. 신병들의 아침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세라는 거울 앞에 섰다. 38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턱선에 새겨진 결연함. 이 얼굴은 707특임대대 훈련장의 진흙탕에서 만들어졌다. 8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특수부대에 지원한 두 번째 여성이었다. 첫 번째 여성은 3주 만에 그만뒀다. 세라는 6개월을 버텼다. 그리고 통과했다. 25명의 남성 후보자 중 17명이 탈락한 훈련이었다. 그녀는 8명의 생존자 중 하나였다. 유일한 여성이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어머니가 한 번은 물었었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오빠 민재의 얼굴을, 부대로 돌아온 그날 밤의 눈빛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라는 알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뭔가 그를 부서뜨렸다는 것을. 민재는 육군 대위였다. 정의롭고 원칙적인 군인이었다. 그는 상관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보고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은 끝났다. 좌천되고 고립되고 결국 전역했다. 가족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라는 오빠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래서 그녀는 707에 지원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기 위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세라는 제복을 입었다. 중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다. 감찰부장이라는 직책은 3개월 전에 받았다. 논란이 많았다. 여자가 감찰부장, 몇몇 고위 장교들이 속삭였다. 707 출신이라지만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권 중장은 그들을 무시했다. 김중령보다 자격 있는 사람을 데려와 보시오. 그가 말했다. 그녀의 기록을 보시오. 완벽합니다. 세라는 감찰부 사무실에 도착했다. 6층 건물의 3층, 조용한 복도 끝, 문을 열자 4명의 팀원이 이미 일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이민재 대위가 일어나 격례했다. 그녀의 부관, 30대 중반의 냉철한 법률가. 그는 군 검찰에서 5년을 보냈다. 부정에 대한 그의 증오는 세라만큼이나 깊었다. 최지훈 상사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새 케이스 3건입니다. 그는 컴퓨터의 천재였다.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8의 나이에 이미 전설이었다. 한수진 중위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필드 수사관, 사람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부장님, 3, 4단 건은 제가 오늘 마무리할게요. 송지원 하사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막내지만 가장 꼼꼼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손을 거쳤다. 이들이 세라의 팀이었다. 5명,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비위를 감시하는 5명.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10시, 권 중장님. 민재 대위가 눈썹을 올렸다.
정기 보고인가요? 아닙니다. 세라가 자리에 앉았다. 새로운 지침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지훈 상사가 휘파람을 불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년간 그녀가 추진해온 일이었다. 데이터를 모았다. 패턴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성추행,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모두 심각하게 과소보고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침묵했다.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올까요? 수진중위가 조용히 물었다. 와야 합니다. 세라가 대답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전은 일상적인 업무로 흘러갔다. 서류 검토, 전화통화, 증거 분석. 세라는 각 케이스를 주의 깊게 살폈다. 군수품 횡령, 부당한 인사 조치, 예산 부정 사용. 모두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다. 성범죄 케이스들.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특별한 파일이 있었다. 공식 기록에 없는 것들. 익명 제보, 소문, 조각난 증언들. 20건이 넘었다. 모두 같은 패턴, 젊은 여군, 고위 남성 장교, 권력의 남용. 그리고 모두 묻혔다. 세라는 파일을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박준호 소령. 그의 이름이 3번 나타났다. 3명의 다른 여성. 3번의 다른 부대. 모두 5년 전부터. 언젠가는 세라가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실수할 거야. 10시 정각. 세라는 권성민 중장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중장은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공정함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정치를 싫어하는 것으로도. 앉으시오, 김중령, 그가 말했다. 세라가 앉았다. 중장의 책상은 깔끔했다. 한 장의 서류, 한 자루의 펜, 가족사진 하나. 새로운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권 중장이 시작했다. 성비위 사건의 독립적 조사 채널. 네, 각하. 세라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은? 압니다. 중장이 손을 들었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소. 3번,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오. 문제는 저항이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았다. 변화는 위협이었다. 오래된 시스템에, 오래된 권력에. 백인수 대령을 아시오? 중장이 물었다. 예, 각하. 세라가 대답했다. 백대령은 인사참모부의 고위 장교였다. 그리고 변화에 가장 목소리 높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소. 중장이 말했다. 압니다, 각하. 그뿐이 아니오. 중장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소. 당신이 여자라서가 아니오. 당신이 옳기 때문이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심하시오, 김중령. 중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소. 특히 이 조직에서는. 이해합니다, 각하. 이해만 하지 마시오. 중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준비하시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소. 그날 저녁, 세라는 부모님께 전화했다. 어머니가 받았다. 세라야, 이번 주말에 올 거니? 죄송해요, 엄마. 일이 너무 많아요. 한숨이 들렸다. 넌 항상 일만 하는구나. 엄마.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 괜찮아요, 엄마. 민재 오빠가 요즘 자주 전화한다더구나. 세라의 심장이 뛰었다. 오빠가요? 왜요? 너 걱정하더라. 내가 감찰부장이 되었다고 들었대. 조심하라고 전화라고 하더구나. 오빠한테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초병이 순찰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젊은 병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부당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20. 1500ny rok. 제3장, 촉발 사건. 이틀 후,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새로운 장교들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로 가득 찼다. 3층의 넓은 공간, 높은 천장, 벽에 걸린 태극기와 군기. 50명이 넘는 장교들이 모였다. 소령부터 대령까지 각자의 계급장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세라는 뒤쪽에 서 있었다. 감찰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지만 이런 행사를 좋아한 적은 없었다. 너무 많은 미소, 너무 많은 악수, 너무 많은 빈말들. 김중령, 한수진 중위가 그녀 옆에 섰다. 3사단에서 온 신임 소령들입니다. 12명.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단을 외웠다. 이름, 경력, 배치부서, 감찰부장의 습관이었다. 모두를 알아야 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사령관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환영합니다. 문이 열렸다. 박준호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자신감 있게, 마치 모든 사람이 그를 기다린 것처럼 걸어 들어왔다. 40대 중반, 다부진 체격,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세라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파일 속 사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같은 오만함이 있었다. 박소령은 사령관께 격려했다. 죄송합니다, 각하. 교통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세라는 알았다. 그는 일부러 늦었다. 주목받기 위해. 그의 종류는 항상 그랬다. 사령관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네, 박소령. 자리에 앉게. 박준호는 앞줄로 걸어갔다. 지나가면서 몇몇 장교들과 악수했다. 웃었다. 농담했다. 모두가 그를 아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세라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연설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시작되었다. 장교들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와 차, 작은 샌드위치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세라는 수진 중위와 벽 근처에 서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저 사람이 박준호 소령입니까?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습니다. 파일에 있던 그 사람. 네, 세라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그 사람입니다. 그때 박준호가 그들을 봤다. 그의 눈이 세라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심사하듯이.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가 다가왔다. 김세라 중령, 그가 말했다. 경례하지 않았다.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세라는 경례했다. 규정대로. 박소령. 707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인상적이네요. 여자가 그 훈련을 통과하다니. 여자, 그 단어에 강조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박준호는 그녀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이. 하지만 감찰부장은, 글쎄요, 좀 다른 일 아닙니까? 서류 작업, 사무실 일, 707 훈련이 도움이 될까요? 주변의 대화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군에서 모든 경험이 가치가 있습니다. 소령님, 세라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박준호가 웃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충분히 크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감찰 일은 좀 여자에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다방년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다. 다방년, 찻집 여종업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공개적으로, 감찰부장에게, 수십 명의 장교들 앞에서. 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망치처럼 뛰었다. 수진 중위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몇몇 장교들이 불편하게 웃었다. 다른 이들은 눈을 돌렸다. 한 젊은 대위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박소령, 세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말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박준호가 눈썹을 올렸다. 뭐가 문제입니까? 농담이었는데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그것은 성희롱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인들 앞에서. 박준호의 미소가 굳었다. 김중령, 너무 예민한 것 아닙니까? 군대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나요?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지금, 여기서, 모든 분들 앞에서. 박준호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사과요? 농담에 대해서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습니까? 김중령이 사과를 요구하시네요.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대부분은 침묵했다. 박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그의 손이 세라의 어깨에 닿았다. 김중령, 조언 하나 드리죠.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좀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라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손을 치우십시오. 한순간 박준호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다. 분노? 놀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물론이죠. 그가 손을 치웠다. 너무 예민하시네.
하지만 이해합니다. 여자들은 그가 말을 멈췄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다른 장교들 사이로 몇몇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웃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게 했다. 부장님, 수진이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회의실을 나갑시다. 그들은 조용히 나갔다. 복도에서 세라는 벽에 기댔다. 깊게 숨을 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개자식, 수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감히? 증거가 있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네, 수진이 당황했다. 녹음, 동영상, 증인들. 증거가 있습니까? 수진이 생각했다. 박대위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세라가 말했다. 그리고 증인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방에 있던 모든 사람. 부장님, 뭘 하려고? 조사입니다. 세라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공식 조사. 수진의 눈이 커졌다. 박준호 소령을? 하지만 그는 인맥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높은 곳에. 압니다. 세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실수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세라는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세라가 말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빛 속에서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갑시다. 일할 것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감찰부 사무실의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세라와 그녀의 팀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다. 증인 명단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52명, 모두 방에 있었습니다. 동영상은요? 세라가 물었다. 지훈 상사가 노트북을 돌렸다. 박현우 대위가 촬영했습니다. 방금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장면이 재생되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다방년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의 손이 세라의 어깨에 닿는 것, 모든 것. 오디오 품질이 완벽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재 대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준호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년 경력. 하지만 그가 멈췄다. 하지만 뭡니까? 세라가 물었다. 3번의 부대 이동. 모두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민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매번 그 전에 비공식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만입니까? 성희롱, 부적절한 접촉, 언어적 학대. 민재가 세라를 쳐다보았다. 모두 묻혔습니다. 공식 기록 없음. 하지만 소문은 있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패턴이 있습니다. 단순한 패턴이 아닙니다. 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제가 인사 기록을 파봤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근무했던 여군들 3명이 군을 떠났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이름을 찾으십시오. 세라가 말했다. 그들을 찾으십시오.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장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큰일입니다. 박준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압니다. 세라가 그를 막았다. 그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증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증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전에도 했습니다. 세라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완벽하게. 그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팀은 침묵했다.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세라가 일어났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훈, 당신은 디지털 기록을 파십시오. 이메일, 메시지, 모든 것. 수진, 당신은 증인 인터뷰를 시작하십시오. 민재,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비하십시오. 지원, 모든 문서를 정리하십시오. 부장님은 뭘 하실 겁니까? 수진이 물었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기지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과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묻힌 이야기들을, 침묵당한 목소리들을. 그녀는 팀을 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 혼자 남은 세라는 책상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박준호 소령. 스무해 경력. 완벽한 기록. 숨겨진 진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조사 시작. 피해자, 김세라 중령. 가해자, 박준호 소령. 날짜.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한순간. 그리고 그녀는 계속 썼다. 단어 수, 1475. 제4장, 초기 발전, 일부. 조사 첫날, 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고 돌았다. 증거, 증인, 절차, 위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상사, 집에 갔었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2시간 정도요. 지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찾았습니다, 부장님. 인사 기록 서버에서. 그가 화면을 돌렸다. 스캔된 문서들이 보였다. 오래되고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익명 민원입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2019년, 2021년, 2023년. 3건 모두 박준호 소령에 대한 것입니다. 세라는 몸을 숙여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민원. 소령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농담을 합니다. 여군들에게 외모에 대해 언급합니다. 불편합니다. 두 번째 민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거절했지만 계속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 소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처리 결과는요? 세라가 물었다. 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공식 조사 없음. 민원인 신원 비공개. 민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이 신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출 시간, IP 주소, 부대 코드. 시작하십시오. 세라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합법적으로. 우리는 규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침 9시, 민재 대위가 법무참모부에서 돌아왔다. 군사법에 따르면 그가 노트를 펼쳤다. 성희롱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해당합니다. 최대 2년 징역형. 하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세라가 끝을 맺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복수의 증인, 패턴 입증, 가해자의 의도 증명.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변호사들은 고립된 실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맥락의 오해라고 할 것입니다. 민재가 세라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역사적 패턴. 다른 피해자들. 찾고 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10시, 첫 증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수진 중위가 회의실을 준비했다. 녹음 장비, 공식 양식, 증인 권리 고지서. 첫 번째 증인은 장민호 중령이었다. 40대 후반, 행정부서. 중령님, 11월 15일 환영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박준호 소령과 제 대화를 목격하셨습니까? 장민호는 불편해 보였다. 일부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가 머뭇거렸다. 정확히는 기억이. 중령님, 세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이것은 공식 조사입니다. 거짓 진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박소령이 그가 당신을 다방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명확하게 들으셨습니까? 그의 어조는 어땠습니까? 조롱하는, 아니, 경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10명의 증인. 대부분이 사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세라가 한 대령에게 물었다. 나는 대령이 눈을 피했다. 박소령은 인맥이 넓습니다. 나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백인수 대령이 세라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중령, 그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앉았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대령님. 백인수는 60 가까이,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인사참모부에서 30년을 근무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박준호 소령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대령님. 불행한 사건이군요. 백인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농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오해. 성희롱이었습니다. 대령님, 세라가 말했다. 명확하고 의도적인. 김중령, 백인수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똑똑한 장교입니다.
707을 통과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복잡합니다.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박소령이 선택했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백인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20년 경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파괴되어야 합니까? 한순간이 아닙니다. 세라가 파일을 열었다. 세건이 이전 민원. 여러 부대에서 같은 패턴. 백인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민원들은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아니면 적절히 조사되지 않았거나. 조심하십시오. 김중령. 백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은 강력한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령님. 백인수는 일어났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경력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 수진이 들어왔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예. 세라가 깊게 숨을 쉬었다. 시작되었습니다. 압박이. 그들이 조사를 막을까요? 시도할 것입니다. 세라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합니다.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세라는 특별한 방문을 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송유진이라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32, 짧은 머리, 조용한 눈, 3년 전까지 육군 중위였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익명이라고 하셨죠? 송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당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송유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박준호 소령,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2021년, 그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외모에 대한 언급. 오늘 예쁘네요. 같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했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송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무릎에 손이 있었습니다. 치웠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까? 봤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했습니까? 송유진이 쓰게 웃었다. 했습니다. 익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멈췄다. 오히려요? 제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평가가 나빠졌습니다. 좋은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셨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송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군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를 보는 것,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세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송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3년간 참았던 눈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예. 송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2명 더,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송유진은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세라의 전화기가 울렸다. 권 중장이었다. 김중령, 내일 오전 보고하시오. 각하. 그리고 김중령, 중장이 잠시 멈췄다. 조심하시오.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세라는 기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송유진의 눈물이 기억났다. 그 조용한 고통이, 그 배신감이. 아니, 세라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더 이상은 아니야.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할 일이 많았다. 찾을 사람들이, 모을 증거가, 싸울 전쟁이.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이길 것이었다. 단어 수, 1075. 제5장, 초기 발전, 2부. 다음 날 아침, 수진 중위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향했다. 송유진이 준 이름 중 첫 번째 여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현주. 전 육군 소위. 2019년에 전역했다. 이제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다. 수진은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운동장에서 이현주가 학생들에게 배구를 가르치고 있었다. 35쯤 되어 보였다. 건강하고 밝아 보였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봤다. 슬픔 같은 것을. 이현주 선생님, 수진이 다가갔다. 이현주가 돌아봤다. 네? 저는 한수진 중위입니다. 육군 감찰부에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로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들은 학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학생들은 모두 떠났고 조용했다. 박준호 소령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현주의 손이 떨렸다. 왜 그 이름을? 그가 또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다른 여성에게. 우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6년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이름만 들어도 손이 떨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주가 깊게 숨을 쉬었다.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신임 소위였습니다. 25이었죠. 첫 배치였습니다. 박소령은 그때의 대위였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멘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현주가 멈췄다. 어느 날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사무실에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가 제 뒤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제 목에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 현주 씨는 참 예쁘네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다행히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러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신고했습니까? 이현주가 쓰게 웃었다. 누구에게요? 그의 친구들에게요? 그의 상관에게요?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신임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셨습니까? 6개월 후에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를 보는 것, 그가 웃는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수진이 손을 뻗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이현주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이번에는 다릅니다. 수진이 말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우리 부장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지훈 상사는 디지털 세계를 파고들고 있었다. 육군 서버는 복잡했다. 층층이 쌓인 보안, 암호화된 파일들. 하지만 지훈은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다. 찾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화면에 이메일 스레드가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박준호와 다른 고위 장교들 사이의 통신. 지훈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목, 문제 해결, 발신, 백인수 대령 수신, 박준호 소령. 준호, 그거는 처리했네. 민원인이 철회했어. 조용히 다른 부대로 보냈지. 앞으로 좀 더 조심하게. 다른 이메일. 제목, 인사이동, 발신, 김태현 중령 수신, 박준호 소령. 형님, 3사단으로 이동 확정됐습니다. 깨끗하게 시작하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또 다른 것. 제목, 없음 발신, 박준호 소령 수신, 백인수 대령. 대령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술 한 잔 사겠습니다. 지훈은 프린트를 시작했다. 모든 이메일, 모든 증거. 네트워크다. 그가 혼잣말했다. 혼자가 아니야. 전체 시스템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 세라는 권 중장의 사무실에 있었다. 김중령, 중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입니까? 각하? 많은 곳에서. 중장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도한 조사라고 합니다. 조직 사기 저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하. 압니다. 중장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당신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다. 정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박준호는 혼자가 아닙니다. 압니다. 각하. 저희가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중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이메일입니까? 백인수 대령과 다른 고위 장교들. 민원을 묻은 것, 증거를 숨긴 것, 박소령을 옮긴 것. 증거가 확실합니까? 예, 각하. 디지털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서명 모두 있습니다. 중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김중령,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각하. 단순히 박준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압니다. 세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까? 중장이 거의 웃었다.
당신은 정말 707 출신이군요. 각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완벽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각하. 그리고 김중령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개인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런 싸움은 위험합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 소령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3명의 고위 장교와 저녁을 먹었다. 백인수 대령, 김태현 중령, 그리고 정우석 대령.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김세라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백인수가 물었다. 이메일까지. 박준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과거 민원까지. 정우석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녀는 심각하군요. 멈춰야 합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어떻게? 김태현이 물었다. 그녀를 목표로 백인수가 천천히 말했다. 평판을 공격합니다. 편견이 있다. 개인적 복수심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작동할까요? 박준호가 물었다. 작동해야 합니다. 백인수가 말했다. 여자가 감찰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입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라를 고립시킬 방법, 그녀의 팀을 압박할 방법, 조사를 방해할 방법.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세라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세라는 팀을 모았다.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현주 소희의 증언. 2019년 사건. 패턴이 명확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3명의 여성, 같은 행동, 5년 간격. 그리고 이메일은 지훈이 서류를 펼쳤다. 보호 네트워크를 증명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합니까? 세라가 물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될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우리 모두. 팀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세라가 계속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증인을 확보합니다. 모든 문서를 수집합니다. 그들이 반격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반격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에 대한. 무슨 소문입니까? 부장님이 개인적 원한이 있다고. 편향적이라고. 세라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응하지 않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일을 계속합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말만 합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세라는 떨고 있었다. 분노로, 좌절로, 하지만 또한 결의로. 그녀는 707 훈련 일지를 꺼냈다. 펼쳤다. 교관의 말이 거기 있었다. 고통은 일시적이다. 포기는 영원하다. 세라는 일지를 닫았다. 내일을 위해 준비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단어 수 1075. 제6장 중간 발전 일부. 조사 3주차. 세라는 박준호 소령을 공식 신문하기 위해 준비했다. 감찰부 신문실은 작고 차갑고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회색 벽, 금속 테이블, 2개의 의자, 녹음 장비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박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성훈 중령이 그와 함께 있었다. 군 변호사, 날카롭고 냉정한 남자. 김중령, 조 변호사가 차갑게 인사했다. 조중령, 세라가 대답했다. 앉으십시오. 민재 대위가 세라 옆에 앉았다. 녹음기를 켰다. 시간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출석자, 김세라 중령, 이민재 대위, 박준호 소령, 조성훈 중령. 이것은 2024년 11월 15일 사건에 관한 공식 신문입니다. 세라는 박준호를 쳐다봤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덜 자신감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했다. 박소령, 11월 15일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예, 박준호가 짧게 대답했다. 저와 대화했습니까? 간단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박준호가 조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농담을 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가벼운 농담. 어떤 농담입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라는 노트북을 열었다.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다방년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방은 조용했다. 이것이 당신의 가벼운 농담입니까?
세라가 물었다. 조 변호사가 개입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전체 대화가 있습니다. 민재가 다른 파일을 펼쳤다. 모든 증인 진술서 52명.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소령, 세라가 계속했다. 당신은 다방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박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비하적 표현입니다. 세라가 말했다. 군 규정 제92조의 6,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과도한 반응이 아닙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되었다. 그것은 법 적용입니다. 조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김중령, 제 의뢰인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세라가 그를 쳐다봤다. 왜 조용해야 합니까? 조직을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스캔들은 이미 있습니다. 세라가 다른 파일을 꺼냈다. 2019년 이현주 소위, 2021년 송유진 중위, 2023년 익명 민원. 모두 박소령에 대한 것입니다.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증명된 적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세라가 명령했다. 저는 앉으십시오. 소령. 박준호가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여성들과 이야기했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아닙니다. 조 변호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제 의뢰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낚시질입니다. 낚시질이 아닙니다. 패턴 조사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신문은 1시간 더 계속되었다. 박준호는 부인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오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무너지고 있었다. 신문이 끝났을 때 조 변호사가 세라를 불렀다. 김중령, 사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들은 복도로 나갔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요? 박소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계속하면 위협입니까? 세라가 물었다. 경고입니다. 당신의 경력을 위해서. 조 변호사가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707을 통과했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립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옳은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세라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폭탄이 터졌다. 익명 게시물이 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목, 김세라 중령의 진짜 동기. 내용은 독이었다. 김중령은 개인적 복수심이 있다. 그녀의 오빠 김민재 대위는 10년 전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경력이 파괴되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남성 장교를 적으로 본다. 편향적이고 전문성이 없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마녀사냥이다. 세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부장님, 수진이 달려왔다. 봤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민재 대위님은? 알아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실제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역시 그랬구나. 개인적인 문제였어. 여자한테 감찰부장을 맡긴 게 실수였지. 공정한 조사가 아니야. 복수야. 세라의 전화기가 울렸다. 오빠 민재였다. 실제 민재 대위가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 세라야, 인터넷 봤니? 봤어요, 오빠. 저런 개자식들. 민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나를 끌어들이다니. 완전히 거짓말이야. 나는 피해자였어. 알아요, 오빠. 뭐 할 거야? 소송해야지. 명예훼손으로. 아니요, 세라가 말했다. 반응하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관심, 논쟁.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일을 계속합니다. 완벽하게. 증거가 말하게 합니다. 전화를 끊고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분노로. 하지만 또한 상처로. 그들이 오빠를 공격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10년 전 민재는 여군을 괴롭히는 상관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조사받았다. 누명이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끝났다. 그게 세라가 707에 지원한 이유였다. 강해지기 위해. 시스템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쓰고 있었다. 민재 대위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부장님, 봤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할까요? 세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아니요. 우리는 집중합니다.
박준호 케이스에. 그들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권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중령, 앉으시오. 세라는 중장의 얼굴을 읽을 수 없었다. 게시물을 봤습니다. 중장이 말했다. 카카. 사실입니까? 당신 오빠가. 제 오빠는 무고했습니다. 카카. 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모든 기록이 증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장이 파일을 밀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신 오빠는 영웅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김중령, 중장이 계속했다. 이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조사에서 빼려고 하십니까, 카카? 아니요,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개인적으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라는 중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카카, 제가 707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중장이 천천히 웃었다.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카카. 그들이 뭘 하든. 그럼 완벽해야 합니다. 중장이 경고했다. 한 가지 실수도 안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카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복도에서 멈췄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지친 얼굴이 그녀를 바라봤다. 38세, 중령, 감찰부장, 707 출신. 그리고 지금, 표적.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깊게 숨을 쉬었다. 포기하지 마.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들이 우리를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냅니다. 팀은 일어나 격려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세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단어 수, 1075. 제7장, 중간 발전, 2부.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세라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동료 장교들이 그녀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몇몇은 그녀가 지나갈 때 대화를 멈췄다. 수진이 긴급하게 달려왔다. 부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사 방법을 조사하겠답니다. 세라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백인수 대령입니다. 공식 민원을 넣었습니다. 절차 위반, 편향적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절차는 완벽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걸 느리게 만들 겁니다.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모든 인터뷰를 재확인하고. 세라는 책상에 앉았다.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민재 대위가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의 상관들이 그에게 조사에서 빠지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습니까? 법무실에 있습니다. 세라는 즉시 법무실로 갔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위. 민재가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김영수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직속 상관입니다. 민재가 멈췄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조사에서 빠지면 진급이 보장된다고. 계속하면. 민재가 세라를 쳐다봤다. 경력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대위. 이해할 것입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재가 물었다. 계속합니다. 혼자서요? 필요하다면. 민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곧게 섰다.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저는 법무관입니다. 제 일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세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 부장님, 그가 흥분하며 달려왔다. 서버 로그를 찾았습니다. 무슨 로그입니까? 2023년 익명 민원이 삭제된 기록입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여줬다. 누군가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파일을 지웠습니다. 누굽니까? 백인수 대령의 계정입니다. 세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확실합니까? 100%입니다. 타임스탬프, IP 주소, 사용자 아이디. 모두 100대령입니다. 이것은 세라가 숨을 들이켰다. 증거인멸입니다. 범죄입니다. 더 있습니다. 지훈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같은 계정으로 다른 파일들도 접근했습니다. 2019년, 2021년 민원들. 모두 조회하고 수정했습니다. 체계적이었군요. 민재가 말했다. 전체 커버업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라가 말했다. 박준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다는 증거. 하지만 그날 저녁 반격이 왔다. 세라는 국방부로 소환되었다. 장석진 중장, 인사참모차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중령, 앉으시오. 세라는 앉았다. 방은 넓고 인상적이었다. 벽에는 역대 장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당신의 조사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장 중장이 시작했다. 무슨 우려입니까, 각하? 방법론입니다. 여러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과도한 조사, 프라이버시 침해, 부적절한 압박. 모든 절차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각하. 그래도 장 중장이 서류를 펼쳤다. 박준호 소령은 20년 경력의 우수한 장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이 아닙니다. 세라가 끼어들었다. 5년간의 패턴입니다. 최소 4명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은폐입니다. 은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세라는 USB를 꺼냈다. 서버 로그입니다. 백인수 대령이 민원 파일을 삭제한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합니다. 장 중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예, 각하.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장 중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김중령, 당신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이 당신을 막으려 합니다. 압니다, 각하. 당신의 경력이 위험합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하. 정의입니다. 장 중장이 그녀를 오래 쳐다봤다. 당신은 당신 오빠 같군요. 세라가 놀라서 쳐다봤다. 각하께서 우리 오빠를 아십니까? 김민재 대위.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파괴했습니다. 장 중장이 한숨을 쉬었다.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각하. 저는 707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잠시 멈췄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까? 예, 각하. 장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빨리 끝내십시오.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날 밤 팀은 긴급회의를 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진이 보고했다. 3명의 증인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압력받았을 겁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증인들이 바뀌어도 동영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 증명이 약해집니다. 민재가 지적했다. 그럼 더 강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지훈, 백인수 대령의 기록을 더 파십시오. 그가 다른 케이스도 조작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뭔가 있습니다. 박준호만이 아닙니다. 다른 장교들의 민원도 사라졌습니다.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12건입니다. 모두 성비위 관련.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물었다. 세라는 팀을 둘러봤다. 우리는 범위를 확장합니다. 박준호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누가 그를 보호했는지, 왜, 얼마나 오래. 위험합니다. 민재가 경고했다. 더 많은 적을 만듭니다. 이미 적이 있습니다. 세라가 말했다. 차이는 이제 우리가 모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세라는 오빠에게 전화했다. 세라야. 오빠, 괜찮아요. 나? 괜찮지. 너는? 싸우고 있어요. 알아. 뉴스 봤어.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세라야, 나 때문에 미안해. 내 과거가 너에게. 오빠 탓이 아니에요. 세라가 끼어들었다. 오빠는 영웅이었어요.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저는 오빠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있어요. 세라가 말했다. 10년 전, 오빠는 혼자였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팀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라는 오빠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고맙다, 세라야. 오빠,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재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707 통과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지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10년 전을 기억했다. 오빠가 돌아온 날, 부서진 표정, 배신당한 눈빛.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지훈이 보낸 새 파일을 열었다. 백인수 대령의 기록, 삭제된 민원들, 숨겨진 패턴들. 더 많이 파면 팔수록 세라가 중얼거렸다. 더 많이 발견하네. 그녀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 군내 성비위 은폐 시스템 분석. 이것은 더 이상 한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세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단어 수, 1075. 제8장, 전환점. 다음 날 아침, 세라의 사무실에 특이한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 주소가 없었다. 단순한 갈색 봉투. 손으로 쓴 주소. 김세라 중령 귀하. 수진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보안 검사는 통과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노란 종이에 볼펜으로 쓰여 있었다. 글씨체는 떨렸다. 나이 든 사람의 손글씨 같았다. 세라는 읽기 시작했다. 김세라 중령님께. 저는 장수미입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조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박준호 소령에 대한. 제 딸 장현아는 육군 중위였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나라를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박준호 대위와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전화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여름에 변했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9월에 그녀가 집에 왔습니다. 2주 휴가였습니다. 그녀는 20파운드나 빠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울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대위가 그녀를 괴롭혔다고. 불편한 농담을, 부적절한 접촉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신고해야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엄마. 시스템이 그를 보호할 거예요. 제가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서 그녀는 신고했습니다. 익명으로. 2주 후, 그녀의 평가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좋은 배치를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제 딸은 전화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엄마.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해요. 저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군을 떠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고집이 셌습니다. 엄마,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옳은 일이에요. 크리스마스에 그녀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더 야위었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엄마. 잘했어, 딸.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1월에 그녀가 전역했습니다. 민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저는 그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치료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저는 치료사를 찾았습니다. 약을 구했습니다. 매일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저는 제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시스템이 너무 강해요. 저는 너무 작아요. 하지만 제가 옳았다는 걸 아세요. 제가 옳았어요. 저는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군에, 경찰에, 언론에.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연결이 불분명하다, 개인적 문제였다고들 했습니다. 제 딸의 군 기록은 부적격 전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박준호 대위는 승진했습니다. 소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제 딸 무덤에 갑니다.
매일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조사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김중령님, 제발 멈추지 마세요.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침묵당한 목소리들을 위해서. 첨부된 것은 제 딸의 일기장 사본입니다. 그녀의 익명 민원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보복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세요. 제 딸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수미 올림. 세라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흐려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부장님,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세라는 봉투를 더 확인했다. 일기장 사본. 손으로 쓴 페이지들. 장연아의 고통이 모든 단어에 배어 있었다. 2018년 7월 15일, 오늘 박대위가 또 그랬다. 회의 중에 내 다리를 쳐다봤다. 치마가 짧매요. 중이님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2018년 8월 3일, 야근했다. 박대위가 내 뒤에 섰다. 너무 가까이. 손이 내 어깨에 있었다.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2018년 9월 10일, 신고했다. 익명으로. 무서웠다. 하지만 해야 했다. 이건 잘못됐다. 2018년 9월 25일, 평가가 바뀌었다. 갑자기 부족이 됐다. 왜? 무엇이 달라졌나? 나는 알고 있다. 신고 때문이다. 2018년 10월 12일,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지 않는다. 식당에서 혼자 앉는다. 나는 유령이 됐다. 2018년 12월 1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사표를 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실패했다고? 마지막 페이지. 2019년 4월 22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나는 옳았다. 나는 옳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세라는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수진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와서 편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서사, 그가 속삭였다. 지훈이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오?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마침내 세라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빨갰지만 결연했다. 장연아 중위의 기록을 찾으십시오. 그녀가 명령했다. 모든 것, 인사 기록, 평가서, 민원, 전형 문서. 예, 부장님, 지훈이 즉시 움직였다. 그리고 박준호가 2018년에 있던 부대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누가 그와 함께 일했는지, 누가 알았는지. 바로 하겠습니다. 세라는 민재를 쳐다봤다. 이것은 증거입니까? 민재가 일기장을 들었다.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동기를 보여줍니다. 보복을 증명합니다. 장수미 씨를 찾으십시오.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예, 부장님. 세라는 권 중장에게 전화했다. 각하, 긴급히 뵙겠습니다. 1시간 후, 세라는 중장의 사무실에 있었다. 편지와 일기장을 가지고 권 중장은 읽었다. 천천히, 모든 단어를.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가 다 읽었을 때 침묵이 흘렀다. 이 여성이, 중장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이 젊은 여성이 죽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각하. 그리고 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중장이 책상을 쳤다. 이런 젠장. 세라는 놀랐다. 중장이 욕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각하. 김중령, 중장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이것은 끝나야 합니다. 지금. 각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가지십시오.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 팀은 제 직접 보호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감사는 나중에. 중장이 일어났다. 군단장을 만나야겠습니다. 이것은 군단장까지 가야 합니다. 세라의 심장이 뛰었다. 군단장, 각하. 예, 강철민 대장. 중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팀을 모았다.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장연아 중위. 2018년 피해자. 2019년 사망. 팀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닙니다. 세라가 계속했다. 이것은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결과가. 생명이 잃어졌습니다. 박준호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시스템의 실패가 그녀를 그 지점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재가 물었다. 군단장에게 갑니다. 세라가 말했다. 권 중장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케이스를 준비합니다. 모든 증거, 모든 증인, 모든 패턴.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 충분한 시간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충분해야 합니다. 세라가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았을 때 세라는 장현아의 사진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젊고 밝게 웃는 여성. 제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약속합니다. 세라가 사진에 속삭였다. 당신은 헛되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장수미 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장수미 님께 편지 감사합니다. 현아 님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당신 딸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의가 올 것입니다. 늦었지만 올 것입니다. 김세라 올림. 그녀는 편지를 봉했다. 우표를 붙였다. 그리고 일하러 돌아갔다. 일주일.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 일주일. 그리고 그 후 최종 전투. 단어 수 1475. 제9장 정점 준비. 일주일. 847페이지의 서류를 준비할 일주일. 세라와 팀은 사무실에서 살았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커피와 결의로 버텼다. 첫째 날, 구조를 잡았다. 6개 섹션입니다. 민재가 화이트보드에 썼다. 섹션 1, 주요 사건. 2024년 11월 15일. 동영상, 오디오, 증인 52명. 섹션 2, 역사적 패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5명의 피해자. 섹션 3, 시스템 실패. 묻힌 민원, 무시된 증거, 파괴된 경력들. 섹션 4, 재정 비리. 박준호의 부정 지출. 섹션 5, 은폐 네트워크. 백인수 대령과 다른 고위 장교들. 섹션 6, 가장 중요한 것, 민재가 멈췄다. 장현아 중위. 최종 결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야 합니다. 한 가지 빈틈도 없이. 둘째 날, 증거를 조직했다. 지훈은 디지털 파일을 정리했다. 모든 이메일, 모든 서버로그, 모든 삭제 기록. 타임스탬프 순서로.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2018년 9월 12일, 14시 23분, 장현아 중위의 익명 민원 접수. 2018년 9월 13일, 9시 15분, 백인수 중령, 당시 계급 2 파일 접근. 2018년 9월 13일, 9시 47분, 민원 상태, 조사 중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변경. 2018년 9월 15일, 16시 32분, 장현아 중위의 평가서 수정됨. 점수 하락. 패턴이 명확했다. 체계적이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셋째 날, 증인들을 재확인했다. 수지는 모든 증인에게 전화했다. 하나씩. 진술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했다. 박민호 중령, 여전히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압박받고 있습니까? 침묵. 중령님. 예, 상관이 저에게 제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견딜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용기 있습니다. 52명의 증인. 48명이 확인했다. 4명이 철회했다. 여전히 충분했다. 넷째 날, 법률 논증을 다듬었다. 민재는 군사법 전문가 3명과 협의했다. 모든 각도에서 케이스를 공격했다. 약점을 찾았다. 보완했다. 박준호 변호인이 주장할 것들, 민재가 목록을 만들었다. 1. 단일 사건, 고립된 실수, 반박, 5건의 역사적 사건, 7년간의 패턴. 2. 농담이었다, 의도 없었다, 반박, 동영상 분석, 어조, 표정, 신체 언어, 명백한 의도. 3. 과도한 반응, 반박, 군 규정 제92조의 6, 법적 정의 충족. 4. 편향된 조사, 반박, 완벽한 절차 문서화, 독립적 검증. 5. 정치적 동기, 반박, 증거만 제시, 감정 배제. 모든 가능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했다. 5째 날, 재정 비리를 문서화했다. 지훈이 박준호의 지출 기록을 분석했다. 3년치. 여기,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2022년 4월. 출장비 청구. 서울에서 부산. 15만 원. 뭐가 문제입니까? 같은 날짜에
지훈이 다른 기록을 열었다. 그는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명이 있습니다. 이중 청구. 정확히. 그리고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지훈이 리스트를 보여줬다. 17건의 의심스러운 청구. 총 230만 원. 작은 돈입니다. 네, 하지만 패턴입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데 익숙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점점 크게. 6째 날, 은폐 네트워크를 매핑했다. 세라는 큰 화이트보드에 차트를 그렸다. 이름들, 연결들, 관계들. 중심에 박준호. 첫 번째 원, 백인수 대령, 김태현 중령, 정우석 대령. 직접 보호자들. 두 번째 원, 6명의 다른 고위 장교. 침묵했거나 눈 감아준 자들. 세 번째 원, 인사부, 법무부의 공모자들. 문서를 수정하고, 민원을 묻고, 피해자들을 좌천시킨 자들. 23명입니다. 세라가 말했다. 23명이 관여했거나 알았습니다. 모두 기소할 겁니까? 수진이 물었다. 아니요, 세라가 대답했다. 우선 박준호.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문서화합니다. 나중을 위해. 7째 날, 케이스 파일을 완성했다. 847페이지, 6개의 바인더. 각각 다른 색깔. 각각 완벽하게 조직되었다. 빨간색 바인더, 주요 사건. 파란색 바인더, 역사적 패턴. 녹색 바인더, 시스템 실패. 노란색 바인더, 재정 비리. 검은색 바인더, 은폐 네트워크. 흰색 바인더, 장현아 중위. 마지막 바인더가 가장 얇았다. 하지만 가장 강력했다. 그 안에 일기장 사본, 어머니의 편지, 전역 기록, 사망 증명서, 그리고 장현아의 사진. 밝게 웃는 얼굴. 준비됐습니다. 민재가 마지막 바인더를 닫으며 말했다. 세라는 그것들을 바라봤다. 일주일의 작업, 한 달의 조사, 한 여성의 평생 헌신. 리허설합시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다음 세 시간을 연습했다. 세라가 발표했다. 민재가 군단장 역할을 했다.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의를 제기했다. 비판했다. 김중령, 당신은 어떻게 이것이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고 증명합니까? 증거로, 각하. 저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 오빠가, 제 오빠는 이 케이스와 무관합니다. 각하. 그리고 그는 무고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증명합니다. 박준호는 20년 경력입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각하. 바인더 2를 보십시오. 7년간의 패턴입니다. 충분히 심각합니까? 경력을 파괴할 만큼? 세라는 흰색 바인더를 들었다. 장현아 중위, 각하. 그녀는 자살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실패시킨 후에. 충분히 심각합니까? 예, 각하. 목숨이 걸렸습니다. 연습이 끝났을 때 팀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윤재혁 대령. 중립적 관찰자로 배정되었던 사람. 김중령,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빈 회의실로 갔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윤 대령이 시작했다. 예, 대령님. 저는 당신에게 뭔가 말해야겠습니다. 그가 망설였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세라는 기다렸다. 제 딸이 있습니다. 25. 육군 중위입니다. 윤 대령이 계속했다. 그녀가 군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걱정했습니다. 왜입니까, 대령님?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제가 30년을 봤습니다. 여군들이 겪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공모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들었다. 당신의 조사를 지켜봤습니다. 모든 단계를 윤 대령이 말했다. 완벽합니다. 철저합니다. 공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니요, 감사는 제가 해야 합니다. 그가 세라를 쳐다봤다. 당신이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령님. 증언하십시오. 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내일 군단장 앞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세라는 혼자 앉아 있었다. 내일을 생각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오빠 민재였다. 세라야, 내일이지. 응, 오빠. 준비됐어? 최선을 다했어. 그럼 충분해. 민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세라야, 내가 뭘 하든 나는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도. 고마워, 오빠. 그리고 세라야. 응.
현아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어디에 있든.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 전화를 끊고 세라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제복을 점검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되고 계급장이 빛났고 707 배지가 가슴에 있었다. 그녀는 바인더들을 다시 확인했다. 순서가 맞고 모든 페이지가 있고 모든 증거가 제자리에. 그녀는 발표 노트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단어를 외웠다. 자정이 되었다. 팀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다. 모두 집에 가십시오. 세라가 말했다. 쉬십시오. 내일 일찍 시작합니다. 부장님은요? 수진이 물었다. 조금 더 있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세라는 창가에 섰다. 기지는 조용했다. 새벽 2시. 별들이 명확했다. 그녀는 707 일지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교관이 쓴 글. 김세라 중위,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707입니다. 영원히 행운을 빕니다. 중위님.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라는 일지를 닫았다. 가슴에 품었다. 내일,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뀌어.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마지막 문서를 준비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강철민 군단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섭니다. 감찰부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한 장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권력과 침묵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장현아 중위. 그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실패시켰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실패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직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패턴을 보십시오. 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의를 내리십시오. 세라는 문서를 인쇄했다. 바인더에 넣었다. 새벽 4시. 3시간 후면 떠나야 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돌고 돌았다. 증거, 증인, 논증, 반박. 그리고 얼굴들. 송유진, 이현주, 장현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 침묵당한 목소리들. 내일, 세라가 다시 속삭였다. 내일 당신들을 위해 말할게요. 모두를 위해. 6시에 알람이 울렸다. 세라는 일어났다. 샤워했다. 제복을 입었다. 7시에 팀이 도착했다. 모두 조용했다. 긴장되어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세라가 물었다. 하나씩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갑시다. 그들은 바인더를 들었다. 차에 실었다. 본부로 향했다. 길에서 민재가 말했다. 부장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세라는 웃었다. 압니다, 대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단어 수 1875.